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리더는 학생운동가에서 시작해 다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국민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변화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약자와 소수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늘 서민 가까이에서 교감하며 입법 천사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너무 예쁜 이름표까지 차고 그렇죠. 오셨어요. 네. 반짝반짝하죠. 네, 이름표가 반짝반짝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이 만들어주신 이름표예요. 직접 만들어주신 네. 거예요. 이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름표 달아보신 지 오래되셨죠? 네, 아주 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표를 만들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름표 달고 지역구 활동합니다. 네.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름표 딱 보면 네. 이름 석자가 기억에 확 남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지역구에서 서영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네. 그래도 당신들 생각하고 이러고 가시느라고 네. 제가 막 다가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 당신 생각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이름표를 보고 우리 의원님 이렇게 맞이해 주세요. 정말요. 네. 네, 좋아요. 네. 아주 이름표가. 의원님께서는 너무 많은 별명과 수식어가 있지만 네. 그중에서도 입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정치인이 되겠다. 네. 이게 참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현재 개헌특위 관련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론을 내야 하긴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 정치권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는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대한민국이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들의 능력으로 탄생된 정권입니다. 여기서 뭐니 해도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국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이야기로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건희 통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현재 특검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진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만든 태완이법 물으실 줄 알았는데 예, 제가 만든 태완이법은 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김건희 종합특검법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요. 김건희 사건, 명태균과 연루되었던 사건, 건진과 연루된 사건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서 시작했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개미들이 있는데 자기가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개미들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주가 조작 장난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23억이나 해 먹었다. 이런 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부인이 됐어도 수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들이 이 수사를 전부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김건희 종합특검법에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공천에 개입한 사건,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습니다. 그 공짜 여론조사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세상에 난리죠.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 2천만 원짜리 브로치 등 건진과
통일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 이런 걸 통틀어서 김건희 종합특검이라고 제가 대표 발의했고 이 특검이 지금 철저히 수사해서 세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태완이법 관련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네, 태완이라고 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6살인데 공무방 간다고 골목을 가는데 누군가 그 아기 목을 젖히고 황산을 부었어요. 황산을 부었는데 아기는 50일 동안 온 몸과 목이 타들어가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말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범인이죠. 새떼 아저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도 경찰도 초동수사에서 잘못되면서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5년이 지나고 이 아이의 범인은 15년이 지나면 해방이 되죠.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제가 무던히도 도와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태완이법, 그 애기 이름을 따서 영원히 나쁜 살인범은 공소시효가 없어. 법이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잡고 벌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태완이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때 사라져서 하늘의 별이 된 아기가 태완입니다. 근데 정작 태완이는 그 법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왜?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머뭇거렸거든요. 그런 사이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범인은 해방되었는데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또 다른 태완이가 나오지 않게 태완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지켜주자.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태완이법. 제가 그 법을 대표 발의했고 통과시켰고 그 법이 하늘에서 빛을 내서 화성 연쇄 살인범을 다시 수사했고 잡았습니다. 네. 범인을 잡았는데 가짜로 누명 쓴 범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무슨 고통입니까? 그래서 제가 또 재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누명 쓴 분들은 풀려나되 재심을 통해서 새 삶을 찾고 범인은 태완이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잡고 그런 게 화성 연쇄살인범 잡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된 구하라법 등 이런 게 제가 만든 법입니다. 네. 구하라법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구하라라고 하는 과수 아시죠? 네. 9살 때 엄마가 그 아이들을 놓고 나가버립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양육 없이 성장했죠. 슬프고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아빠 손에서. 그렇게 컸는데 이 아이가 커서 네.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온갖 트라우마에 부모도 없이 여러 가지 시달리면서 자살을 하게 됐죠.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돈이 있습니다.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가 그 돈을 받기 위해 선글라스 끼고 장례식장에 오죠. 대한민국의 법은 그 엄마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구하라법, 그 아이의 이야기 이름을 따서 구하라법은 어렸을 때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 아이의 목숨값에 눈독 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민법인데요. 그 법을 바꾸는데 자그마치 6년 걸렸습니다. 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법은 따뜻한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그 법은 당신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거다. 이런 걸 온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진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의원님에게 중요했던 순간들을 다 담은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건 언제적 사진인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실은 전두환 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의 투쟁에서 치안본부까지 다녀와서 물고문까지 당하는데요. 그래서 한 학기를 쉬고 대학을 졸업할 때 1987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총학생 회장이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구치소 수감 경험도 있으셨다고요.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네. 전두환이 광주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하고 들어온 정권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온 세상에 숨겨졌던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그냥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고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이 되었고 전두환 정권과 투쟁을 하다가 전두환 정권은 투쟁하는 사람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그리고 무섭게 치안본부에 가둬놓고 물고문도 시켰고 그래서 끝내는 서대문 구치소에 구치소 수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경험이 현재 정치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사실 있었나요? 저는 그때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네. 투쟁했고 네. 그리고 세상에 이 나쁜 전두환에 대해서 많이 알린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무료 도서 대여실 네. 그리고 어머니들께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 힘이 생겼고요. 총학생회장 했던 그 힘으로 세상이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되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 그런데 전두환처럼 못된 정치인, 강한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은 제가 다 끌어내리는 일에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음 사진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어느 사진인가요?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함께 일하자 하셔서 세계 정상들의 회담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따라가서 정상회담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이것을 언론에 알리는 일들도 하고 그랬던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였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특별기도 타봤고요. 네. 예, 대통령의 전용기도 타봤고요. 예, 많은 경험을 했던 그때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 시절입니다. 너무 반짝이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반짝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주 압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답변하셨는데요. 그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대통령님의 사랑을 받고 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셔서 봉하마을에서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치하세요. 정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활동을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이어서 제가 정치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입문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아유, 예. 방금 그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이 네. 상당한 몫을 차지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회에 출마하라고 하셨고요. 그 역할이 컸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또 꼭 소중한 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친정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으니까 수배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겠어요. 그리고 제가 치안본부에 갔을 때는 또 얼마나 가슴 졸이고 아파하셨겠습니까. 수감되어 있을 때는 하루도 안 빼놓고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께서 제가 딸 낳고 아들 낳고 딸아들 다 키워주셨어요. 제가 아까 했던 지역운동할 때는 저에게 생활비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한다고 여의도로 나올 때는 가장 기뻐했던 분이 어머님이셨고요.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을 하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님의 요구 조건이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파킨슨으로 온몸이 굳어가셨는데 이제 내 몸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분가해라. 그때 어머니께 얹혀 살았거든요. 단 조건이 있다. 출마가 조건이다.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가게집 엄마의 딸도 온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다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강요하셨어요. 출마를.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계속 의원님 편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표현이 네. 네, 그렇게는 제가 표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네. 어머님은 제 편이셨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예쁜 곳들인데요. 다 네. 중랑구죠. 네, 그렇습니다. 네, 클라이밍장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워터파크까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저 클라이밍장은 영화 엑시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천만 관객 영화 엑시트를 촬영한 곳입니다. 클라이밍장 바로 앞에 저긴 아주
숲속이에요. 네. 산 중턱이에요. 거기에 저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저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왔어요. 저렇게 인공으로 수영장을 만들어 놨고요. 둘레길, 저 둘레길은 바닥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전동 일체어가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저 아름다운 숲속을 걷다 보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피톤치드가 나와요. 네. 근데 믿거나 말거나 유방암이었던 분이 저 둘레길을 걷고 다 나았다고 저에게 큰절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네. 이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예산 기획하고 만든 용마산 중랑 둘레길,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워터파크는 하늘이 보이죠? 네. 저긴 중랑천 바로 옆입니다. 한강에 수영장에서 착안했죠. 너무 깨끗해요. 네. 너무 깨끗한 저 서울 중랑 워터파크. 이번에는 한 약 3만여 명 다녀가셨다고 며칠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계속 재밌는 게 생기니까 주민들이 또 기다리는 재미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사진도 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저기가 제 방입니다. 네. 뒤로 풍광이 너무 좋죠? 네. 네, 저희가 명당입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곳이고요. 저것은 올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네. 헌정대상이라고. 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300명의 점수를 매겼는데요. 제가 몇 등일까요? 1등인가요? 설마. 제가 1등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 상은 1등이라고 준 건 아니고요. 수상하는 분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그러면서도 1등, 2등, 3등을 매겨놨는데 제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 1등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의원님의 별명 중에 입법 천사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법이란 어떤 법인가요? 저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가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데 국민이 준 세금 다 쓰고 내 세금 어디 갔어? 나의 고열을 짜지 마. 이런 정치한다면 그런 폭군은 날려야 합니다. 국민이 세금 내고 그냥 나 살고 있으니까 잊어버렸어 라고 하는데 이자 붙여서 돌려옵니다. 그게 학교의 고교 무상교육법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만들어 통과시킨 법입니다. 네. 고등학교,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등록금 내지 않고요. 급식비 내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였습니다. 점심은 그런 대로 가는데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못 한답니다. 왜? 저녁 급식비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낸 세금은 모두 대한민국에 골고루 돌려드리는 일은 아이들에게 돌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법을 만들었고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좋은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민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법안들, 이런 법안이 제가 만든 법입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이렇게 법안을 통해서 그게 바로 국회가 네. 할 일입니다. 네. 네. 혹시 저금하고 계세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금하고 있는데 혹시 불안해서 네. 있는데 한 은행마다 5천만 원씩만 보호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찾을까 하고 지난해 어려운 시절에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줄도서납니다. 네. IMF 때처럼. 그래서 제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도가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요. 이 이자는 15% 이상은 내지 못하게. 그래서 이자 제한법을 만들고, 그런데 이자를 안 갚아, 돈을 안 갚아, 막 돈 갚으라고 독촉하러 조폭이 옵니다. 그러면 원금도 갚지 못하게 제가 갚지 않아도 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법이 무엇인지 네. 생각하게 되는 네. 말이었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런 문제로 좀 네.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네. 인구미래위원회를 통해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올해 아이들의 출생률이 25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출생률이 0.7이라고 해요. 1이면 25만 명이 남녀가 만나서 1이 되면 10년 후면 얼마가 될까요? 또 반으로 줄여서 12만.
그런데 1도 아니고 0.7이에요. 더 줄어요. 대한민국 소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출산. 출산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출산하시면 돈도 함께 드리고요. 출산하실 때 일자리도 경력으로 보유해 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행복한 출산, 행복한 양육, 그리고 행복한 가족, 행복한 일자리, 이것이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구 미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역구 얘기를 좀 더 나눠보자면요.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그리고 상봉터미널 관련해서 성과가 있으셨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거였나요?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요한 법들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면목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저희가 7호선이 다니는 황금 라인입니다. 강남까지 15분이면 가는데요. 그런데 저기 청량리에서부터 답심리, 장안교, 망우, 삼동, 면목오동 이쪽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놔야 합니다. 제가 그 지하철을 지난해에 예비타당성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1조 2천억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나라 돈으로.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상봉터미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봉터미널을 합니다. 땅 부지가 되게 크죠. 네. 그 땅 부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00세대 정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죠. 이처럼 제가 있는 중랑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개발로 인해서 첨단 도시, AI 도시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중랑구에 오시면 네. 절대 못 나갈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서영교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10만 넘기면 받는 10만 건가요? 넘어서 지금 15만 넘었는데요. 네.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네. 나도 중랑구로 가고 싶어. 아이들이 저렇게 물놀이를 하네. 아이들이 저렇게 축제가 이루어지네.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하네. 동네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네. 지금도 이사 오시면 제가 보장합니다. 네. 챗 GPT 인공지능에게 네. 의원님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요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약자의 편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며 민생을 위한 입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실천하는 정치인.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챗GPT 똑똑하네요. 똑똑하네. 네. 놈. 네, 저는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로 경제 도약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그 가교가 되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좋은 방송 했습니다. 지방자치 TV.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지방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지방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지방을 살리는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태어나게 하는 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또 슬프지 않게, 세상을 떠나지 않게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세계 곳곳에 주역으로 성장하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입법천사 서영교, 권력과 맞서 나쁜 권력을 무너뜨리고 좋은 권력을 세워나가는 서장군 서영교, 대한민국 국민의 속을 뻥 뚫어주며 시원하게 해주는 핵사이다 서영교, 국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의 딸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가운데 중 물결랑, 배산임수의 명당 중랑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랑구로 오고 싶어 합니다. 중랑 구민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랑구에서 초, 중, 고를 다 졸업했습니다. 우리 중랑구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학교, 좋은 중랑구 만들어서 좋은 예산, 좋은 입법으로 확실하게 응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화이팅! 네, 서영교 의원님 하면 언제나 친숙하고 따뜻한 미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무엇인지 늘 몸소 보여주시는 진심,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